한국에 귀국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딱 변화라고 해야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잘 연결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집이 뭐였죠? 이름이? 슈얼하우스예요. 슈얼하우스. 네, 슈얼하우스인데 아주 작은 단독 주택 네. 뭐 그런 경상북도 네. 안동이었나요? 영주. 예천에 있어요. 예천. 네. 근데 이 프로젝트를 어쨌든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미국에서 약간의 파빌리온의 어떤 경험들 아니면은 어떤 류의 아이디어를 이제 정립할 것인가를 스스로 어쨌든 12년부터 진행된 사무소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작아도 사무소고 그 방향성들을 사실 훨씬 더 유연한 그 작은 프로젝트들로 테스트를 했다면 이제 실제 건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 프로젝트의 첫 작업은 저희가 파빌리온에서의 어떤 그런 뭐 이런 뭐 제약이 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아주 흔한 거지만 유형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결국에 파빌리온에서 이어진 일종의 실험 정신 같은 것들이 건물화됐을 때 그 유형의 변화로 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유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선택한 유형은 결국은 그 넓은 전원에서의 박공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긴 했는데 그 파빌리온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사라지는 그 인비저블 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형태적으로 박공을 투입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박공이라는 폼에서의 변화들이 일종의 파빌리온에서 이제 건축물의 스케일로 가면서 연결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도 그렇지만 유사성이 저희가 그 전에 했던 파빌리온의 어떤 작업과 연결성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그때 그 AI 그 뉴 프랙티스 할 때 이제 이 내용에서도 질문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룹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PT를 할 때에도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아키텍처럴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빌리온하고 건축으로 PT를 했었고 페어를 하는데 이제 그런 페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렇다고 저거를 첫 프로젝트를 하는데 파빌리온에서 뭔가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연결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건축을 그러니까 파빌리온을 하는 사람 내지는 파빌리온을 하던 조금 이제 설익은 사람들이 건축을 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구되는 어떤 일반적인 뭐 벽돌집, 뭐 일반적인 뭐 금속집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은 아니었던 거다 보니까 유사성을 가지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SPMJ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슈어하우스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뭐 당연히 이제 물성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물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뭐, 그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보이고 또 재밌는 거는 또 프로젝트마다 또 다 다른 의도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어떤 그 같은 재료 이런 것들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벽돌을 쓰더라도 색깔도 다 다른 것 같고 뭘 하나를 보면은 같은 그 해석 재료에 있어서 물성의 해석을 똑같이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개된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의도적인 건지 SPMJ는 그가 다른 거는 한 가지 재료를 고르면 그걸로 그게 건물이 다 돼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처음에 했던 쇼하우스도 뭐 한국에서
그런 어떤 타나목 사이딩으로 지붕까지 다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예, 잘 못 보죠. 그리고 보면 뭐 콘크리트로 하면 콘크리트로 다 거의 다 하고 뭐 브릭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블럭으로 하면 또 블럭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을 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건물 전체로 다 적용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제 어떤 생각이 맞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다 다르게 쓰죠. 뭐 재료 그 같은 벽돌을 쓰더라도 벽돌 크기도 다를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의도적으로 SPM제가 좀 더 이제 그래요. 심하니까 아 그래요? 심하다니까 좀 이상 부정적으로 들리.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 그 스펙트럼 안에서 난 이게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럼 그걸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똑같이 요청했을 때에는 같은 재료를 써서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 자신이 없을 때 내지는 재료가 만약에 다른 컬러 아니면 다른 쌓기 방식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저는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않는데 같은 제품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좀 유행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예. 근데 보면은 확실히 뭐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는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알면 써보는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런 거를 되게 많이 쓰네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재료를 유행을 안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어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인터뷰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건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벽돌로 2개를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프로젝트도 적벽돌이었고 그다음에 5층 집도 적벽돌이었는데 뭐 사실은 그 벽돌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건물이 주는 저는 조금 정성적인 그 재료만 가지고 있는 그 정성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했던 디자인에 조금 더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나무도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도 하고 뭐 시멘트 블럭 가지고 한 적도 있고 뭐 금속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채롭게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재료가 주는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재료면은 어떤 것들이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제 문제는 건축주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내가 원하는 재료는 저는 벽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변주를 무엇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일 거고 뭐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컬러나 아니면 텍스처나 아니면 크기 뭐 쌓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디자인에 맞는 이 양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벽돌 건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할 때 이제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옛날에 이제 90년대에서의 건물의 재료는 그 재료를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스케일별로 분리가 되고 뭐 셋백이 되고 아니면 큰 매스 내지는 일정 매스를 다른 걸로 쪼개는 방식의 디자인의 어프로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굳이 재료를 나누거나 스케일을 쪼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 큰 건물이어서 만약에 한 재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는 누가 보기엔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삭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건물이 더 잘 드러나는 양감이든 깊이든 더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기로 지금은 구분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